어린이 여러분, 안녕! 수학이 쉬워지는 주산 수리쌤 시간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자, 지난 시간에 두 자릿수의 숫자로 나누는 나눗셈에 대해서 배웠는데 지금까지랑 조금 달랐던 것은 나누는 수가 두 자리다 보니까 목을 크게 세웠을 때 특히 두 번째 숫자를 곱한 수를 뺄 수가 없었을 때 목을 고치는 이런 방법이 있었죠. 자,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을 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자, 목에서 1을 빼주고 나누는 수 첫 수 크기만큼 손을 짚고 있는 자리에 더해줘서 두 번째 수와의 곱을 빼는 방법으로 계산을 했었죠. 자, 아마 우리 친구들 연습 문제를 많이 풀었다면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문제를 풀기도 했지만 목을 하나만 빼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럴 때는 목에서 1을 더 빼주고 그만큼 나누는 수 첫 수를 계속 더해주면서 계산하는 방법 기억하고 있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약속한 대로 좀 재미있는 내용을 배울 건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학습 목표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 시간은 분수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분수란 과연 무엇인지 분수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자, 분수는 크기를 알아야 되거든요. 분수의 크기는 어떤 것인지 두 분수를 비교해 보면서 크기를 비교할 거고요. 자, 자연수의 분수만큼을 알아보는 방법도 한번 해보고 주판에서 과연 분수를 어떻게 놓는지 또 주판으로 분수를 덧셈하고 뺄셈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전부 알아볼게요. 자, 분수란 1을 전체로 두고 부분을 나타낼 때 써요. 예를 들어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동그라미를 1이라고 가정을 하고 자,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가로로도 자르고 세로로도 자르고 그러면은 몇 개의 부분으로 나오죠? 자, 이렇게 4개의 부분으로 나오죠? 여기서 특히 보라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는 바로 이 부분은 하나를 4개로 나눈 것 중에서 몇 개? 3개예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아래에 4, 위에 3 가로짓는 이 기호가 있고 아래에 4와 위에 3을 쓰고 4분의 3이라고 읽어요. 자, 특히 3 부분을 분자, 4 부분을 분모라고 하는데 바로 이렇게 이런 기호로 만들 수 있는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분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특히 이렇게 중간에 가로선이 있고 아래 부분과 윗부분이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아래에 있는 부분을 뭐라고 했었죠? 분모, 윗부분은 분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통 엄마와 아들 관계를 모자 관계라고 하잖아요. 아래에 있는 부분이 엄마 부분이라 분모, 위에 있는 부분이 엄마가 데리고 있는 아들 부분이라서 분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분모와 분자가 같아지면 예를 들어 2분의 2, 3분의 3, 4분의 4 이렇게 분모와 분자가 같아지면 우리는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분모보다 윗부분인 분자가 더 크다면 분자에서 분모만큼 빼주고 자연수로 1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러 가지 개념을 배우고 있는데 지금 분수끼리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자, 분수의 크기 비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동그라미 부분을 반으로 나누면 지금 2개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다? 2분의 1. 2개로 나눈 것 중에 이만큼이니까 2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하고 자, 이 동그라미는 몇 개로 나눴나요? 3개로 나눴죠? 이렇게 3개로 나눈 것 중에서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은 하나니까 3분의 1.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어떤 이 크기가 더 큰가요? 바로 오른쪽보다는 왼쪽의 이 부분의 크기가 더 크죠? 그러니까 2분의 1이 3분의 1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분모가 다르고 분자가 같을 때는 분모가 작은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만약에 분모 부분이 같고 분자 부분의 크기가 다를 때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를 4개로 나눠서 4분의 2라는 것은 이만큼, 4개 중에 2개만큼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4분의 3은 4개 중에
3개만큼을 말하니까 자, 어때요? 당연히 2보다는 3이 크겠죠. 이렇게 분모가 같을 때는 분자가 큰 쪽이 큰 수가 되는 거예요. 작은 개수가 같을 때는 위의 수가 큰 것이 크고 이렇게 위의 수가 같을 때는 작은 개수가 더 적은 쪽이 큰 거예요. 자, 이렇게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다시 한번 분모가 같을 때에는 분자의 크기를 비교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고 분모가 다르고 분자가 같을 때는 분모가 작은 쪽이 크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분자와 분모가 다 달라요. 이럴 때는 또 다른 계산 방법이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최소 공배수라는 방법을 통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최소 공배수라는 얘기는 자, 어떤 수를 이렇게 2배, 3배 점점 커질 때 우리가 배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공배수라는 말은 자, 어떤 두 수의 배수를 비교해서 공통된 숫자를 찾아서 공배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최소 공배수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 방법을 통해서 분자와 분모가 달랐을 때 분수의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한번 그림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사과가 있어요. 사과가 모두 몇 개? 12개가 있는데 12개의 사과를 우리가 만약에 4개로 나눠본다고 한다면 4등분으로 나눠본다고 한다면 한 무더기에는 몇 개의 사과가 들어가죠? 그래요. 한 무더기에는 3개의 사과가 들어가요. 자, 그렇다면 이 전체가 12인데 12를 4로 나눴을 때 4분의 1은 얼마만큼이 되겠어요? 바로 3만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2의 4분의 1은 3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은 사과만큼 맛있는 배인데 배가 이번에는 더 많이 있네요. 배는 총 20개가 있어요. 만약에 20개의 5분의 1을 구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 배를 5무더기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눈다면 자, 이 한 무더기에는 배가 몇 개가 들어가나요? 바로 4개가 들어가죠. 자, 이렇게 5개로 나눴고 그 중에 2무더기에는 총 몇 개? 8개가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가 20의 5분의 2는 8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자연수를 분수로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아봤는데 조금 전 12개의 사과를 1이라고 보고 그중에 4분의 1을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12보다는 당연히 작은 수가 나왔어요. 그렇죠? 당연히 12보다는 작은 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은 주판에 분수를 어떻게 놓는지 우리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주판에 정말 분수를 놓을 수 있는지 우리 친구들 궁금하죠? 어떤 방법을 쓰는지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주판에 분수를 놓는 방법이에요. 분수는 우리가 총 3개의 자리점을 써요. 하나, 둘, 셋. 자, 분수는 이런 방법으로 표현이 된다고 했는데 아까는 이렇게 5분의 2라는 이런 분수만 살펴봤었잖아요. 자, 그리고 왼쪽에 자연수가 붙는 바로 이런 분수도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서 왼쪽에 붙는 자연수를 가장 왼쪽에 있는 자리점에 놓고 분모 부분을 중간에 있는 자리점에 놓고 분자 부분을 가장 오른쪽에 있는 자리점에 놓는 거예요. 이 주판의 3개의 자리점을 이용해서 자연수 부분, 분모 부분, 분자 부분을 놓는다면 3과 5분의 2는 어떻게 놓으면 되죠? 자연수 3, 분모 5, 분자 2를 놓아서 이렇게 놓여지면 3과 5분의 2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주판에서 우리 자리점을 몇 개 쓴다고요? 3개. 왜냐하면은 자연수, 분모, 분자 부분을 전부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리점을 3개를 써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있었던 그 분수 부분을 실제로 주판에서 어떻게 놓는지 한번 같이 놓아보면서 알아볼게요. 자, 자리점을 3개를 쓴다고 했는데 어떻게? 맨 왼쪽은 자연수, 중간 부분은 분모, 오른쪽 부분은 분자를 쓴다고 했어요. 자, 조금 전에 분수가 어떤 분수였죠? 3과 5분의 2였기 때문에 자연수 부분은 3이었어요. 3을 가장 왼쪽의 자리점에 놓고
5분의 2, 분모 부분이 몇이었죠? 분모가 아래쪽이니까 5. 분자 부분이 위에 있는 숫자였으니까 2. 이렇게 놓고 우리는 3과 5분의 2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른 분수는 어떻게 놓는지 한번 또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10과 10분의 9라는 이 분수를 주판에 한번 놓아 보도록 할게요. 자, 10과 10분의 9. 자연수 부분은 몇이에요? 10. 이 자리를 자리점으로 놓기 때문에 여기를 1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 왼쪽의 자리가 10의 자리가 되겠죠? 10. 자연수 부분 10을 놓았어요. 자, 분모는 몇인가요? 분모 부분도 10. 분자 부분은요? 분자 부분은 9네요. 1의 자리에 그대로 9를 놓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놓인 분수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연수 10, 10과 10분의 9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주판에다가 이제 분수를 어떻게 놓는지까지 우리가 알아봤는데 아까 선생님이 잠깐 말했던 분모와 분자가 다 다른 숫자일 때는 과연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 그 크기 비교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선생님이 어떤 방법을 쓴다고 했었죠? 최소 공배수라는 것을 이용한다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배수라는 것은 어떤 수를 거듭 더했을 때 그 수의 곱을 말하는 거고 공배수라는 말은요. 두 수의 곱이 서로 겹쳐지는 부분을 공배수라고 해요. 그리고 최소 공배수라는 것은 그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를 말하는 거죠. 만약에 2분의 1이라는 분수가 있고 3분의 2라는 분수가 있다면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자, 이럴 때는 분모 부분 2와 3의 최소 공배수를 찾아요. 예를 들어 2와 3의 최소 공배수라면 2의 배수 2, 4, 6, 8 이렇게 나가고 3의 배수 3, 6, 9, 12 이렇게 나가는데 2와 3의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최소 공배수는 6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2가 6이 되면 2 곱하기 3이 6이니까 1 부분, 분자 부분 1도 똑같이 3을 곱해줘야 되겠죠? 2분의 1은 6분의 3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3분의 2의 분수라면 3 곱하기 2가 6이니까 똑같이 분자 부분의 2도 똑같이 2를 곱해줘서 6분의 4가 되는 거죠. 2분의 1과 3분의 2는 다시 말해서 6분의 3과 6분의 4로 만들 수 있으니까 바로 3분의 2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분모가 같을 때는요. 어떻게 비교하냐면요. 분자의 크기로 비교하는 거예요. 6분의 4가 6분의 3보다 크기 때문에 원래 분수 3분의 2가 2분의 1보다 큰 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주판으로 크기 비교까지 해봤는데요. 우리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계산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에요. 바로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분수가 무엇인지 배운 거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덧셈부터 그림을 통해서 알아봐요. 자, 주판으로 하는 분수의 덧셈. 덧셈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볼게요. 문제는 1과 3분의 1. 자, 1하고 또 3분의 1만큼 더 있는 이 1과 3분의 1과 2와 5분의 1을 두 개를 더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자연수 부분은 맨 왼쪽의 자리점, 분모 부분은 중간 자리점, 분자는 가장 오른쪽 자리점에 쓴다고 했었잖아요. 자,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먼저 더해주세요. 1과 3분의 1과 2와 5분의 1 중에서 자연수끼리 더하면 1 더하기 2 해서 자연수는 3이 되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분모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 3과 5를 곱해주세요. 3과 5를 곱해서 분모 부분에 곱을 놓아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1, 오른쪽 분수의 분모는 5, 첫 번째 분수의 분자는 1. 이 두 수의 곱을 더해주고요. 분자 부분에 바로 2, 1과 두 번째 분수의 분모를 곱을 한 것을 더해주고 다시 한번 첫 번째 분수의 분모 부분과 두 번째 분수의 분자 부분의 곱을 또 더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바로 답이 나왔어요. 앞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연수는 3, 분모 부분이 15, 분자 부분이 8이니까
답은 3과 15분의 8이 된 거죠. 자, 특히 분수의 답을 쓸 때는요.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라는 것이 있으면 약분이라는 것을 해야 돼요. 특히 또 분자가 분모보다 클 때는 자연수의 1을 더하고 분자에서 분모의 수만큼 뺀 다음에 답을 또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조금 전에 약간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특히 또 분모와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와 분모를 곱해서 더해주고, 와, 굉장히 어려워 보였는데 역시 주판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더 확실하겠죠? 우리 친구들 주판을 꺼내서 우리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보도록 해요. 자, 조금 전 문제. 1과 3분의 1 더하기 2와 5분의 1. 자연수끼리 더하는 건 어렵지 않죠?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왼쪽에 있는 자연수 1과 오른쪽에 있는 자연수 2를 더하고 나면 자연수는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분모 부분은요. 3과 5를 곱하라고 했죠? 분모 부분에서 아래쪽 분모 부분, 왼쪽에 있는 분수의 분모 부분 3과 오른쪽 분수의 분모 부분 5를 곱해서 3, 5는 15. 이렇게 분모의 곱을 중간 분모 부분에 놓아주세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분자 부분에서, 분자의 자리점에서 첫 번째 분수의 분자 부분 1과 두 번째 분수의 분모 부분의 5를 곱해주세요. 1 곱하기 5는 5. 그런 다음에 첫 번째 분수의 분모와 두 번째 분수의 분자의 곱을 또 더해주라고 했죠. 3 곱하기 1은 3. 자, 이렇게 해서 나온 답이 바로 3과 15분의 8이 되는 거죠. 자, 분모끼리 곱해서 분모 자리에 놓고 또 두 분수끼리 분모 곱하기 분자, 분모 곱하기 분자를 각각 구해서 곱을 더하고 나니까 바로 조금 전에 이런 답이 만들어졌는데, 만약에 답에서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라는 것이 있으면 약분을 하는 거예요. 공약수는 어떤 수를 어떤 정수만큼 나눠서 만들 수 있는 것을 약수라고 하는데, 두 수의 약수가 겹쳐지는 부분을 공약수라고 하고, 그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최대 공약수라고 하거든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약분을 하는데, 아마 조금 뒤에 문제를 풀면서 우리 친구들이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자연수에 1을 더하고 분자에서 분모만큼 빼는 방법이 아까 있었는데, 만약에 분자가 분모보다 클 때 자연수에서 1을 더하고 분자에서 분모만큼 빼는 방법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 문제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자, 이럴 때는 자, 분모 부분이 같기 때문에 분모에는 그대로 3을 놓아주고요. 자, 이렇게 분모가 같을 때는 딱 특별하게 곱할 필요가 없이 분모는 그대로 3을 놔주고 분자 부분만 더해주면 돼요. 3분의 1에서 분자는 1이니까 1을 더해주고, 오른쪽 부분도 분자가 1이니까 1을 더해주면 이 문제의 답은 3분의 2가 되었죠.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 도전해 볼까요? 자, 잘 보세요. 2와 4분의 3 더하기 3과 6분의 5. 자, 우리가 분모가 같을 때는 분모는 그대로 놓고 분자끼리만 더해줬으면 됐는데, 지금은 분모가 달라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는지 같이 해보세요. 자, 먼저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하라고 했죠? 2와 3을 더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2와 3을 더해 볼게요. 자연수 부분은 전부 더했어요. 자, 이제 분모 부분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분모는 이렇게 분모가 다를 때는 4와 6을 곱해서 분모끼리 곱해서 분모 자리점에 놓는다고 했어요. 자, 분자 부분이 중요해요. 분자 부분의 자리점에서 중요한데, 분모와 분자의 곱, 왼쪽에 있는 분수의 분모와 오른쪽에 있는 분자의 곱과 왼쪽에 있는 분수의 분자와 오른쪽에 있는 분수의 분모의 곱을 서로 각각 더해주는 거예요. 같이 해볼게요. 4와 5의 곱, 20을 더해주고 3과 6의 곱, 18을 더해주세요. 자, 지금 계산 부분은 전부 다 끝이 났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까 화면에서도 잠깐 봤지만 분자가 분모보다 크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분모만큼을 빼주고
자연수에 1을 더해주세요. 왜냐하면 24분의 24가 1이 되니까 분모만큼을 분자에서 빼주고 자연수에 1을 더해주는 거죠. 자,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자, 지금 숫자를 보면 분모는 24, 분자는 14, 숫자가 굉장히 크죠? 이럴 때는 약분을 하라고 했는데 약분은 최대 공약수를 생각하면서 약분을 할 수가 있어요. 24와 14의 공통된 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 수를 각각 2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24를 2로 나누면 12가 되고요. 14를 2로 나누면 7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답을 얻었네요. 이 문제의 답은 6과 12분의 7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비교적 조금 어려워 보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의 답을 얻었지만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 부분에서 분모와 분자를 각각 곱해서 더해준 다음에 만약에 분자가 더 크면 분모만큼 빼주고 자연수에서 1을 더하고요. 또 두 수에서 이 약수를 찾아서 나눠주면 결국 답을 얻을 수가 있었죠. 자, 덧셈은 이렇게 연습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뺄셈이 조금 더 어렵거든요. 뺄셈은 과연 어떻게 하는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먼저 기초부터 알아보도록 해요. 자, 주판으로 하는 분수의 뺄셈이에요. 문제는 5와 3분의 2에서 1과 6분의 1을 빼는 거죠. 만약에 분모가 같았다면 분자에서 그대로 이 분자를 빼주면 되니까 어렵지가 않은데 지금은 분모가 다르죠? 이럴 때는 우리가 조금 전에 덧셈에서 했던 것과 비슷한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자연수끼리의 계산을 먼저 해볼게요. 5에서 1을 빼주면 자연수는 4가 되겠죠? 자, 분모는 어떻게 하라고요? 3과 6의 곱을 분모의 자리점에 놓는다고 했어요. 3, 6에 18.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네요. 자, 그런 다음에 뺄셈에서는 이 분수의 대표를 찾아야 돼요. 이 분수의 대표를 찾아야 되는데 분수의 대표는 바로 분자예요. 이 분수의 대표는 1이 되는 거죠. 분수의 대표는 분모다? 아니죠. 분수의 대표는 분자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고요. 자, 3분의 2에서 6분의 1을 어떻게 빼냐면요. 분수의 대표가 바로 분자이기 때문에 이 분자와 이 분모의 곱을 만들어주세요. 12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분자와 분모의 곱 3을 12에서 빼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얻어진 답은 바로 4와 18분의 9가 되는데 18과 9는 똑같은 수 9로 나눌 수가 있어요. 18을 9로 나누면 2가 되고 9를 또 9로 나누면 1이 되기 때문에 결국 얻어진 답은 4와 2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조금 전 뺄셈에서는요. 바로 이것을 기억하면 돼요. 분수에서 각각의 분자가 바로 그 분수의 대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분자와 오른쪽 분모의 곱에서 오른쪽 분자와 왼쪽 분모의 곱만큼을 빼준다는 거죠. 원래 우리가 왼쪽에 있는 분수에서 오른쪽에 있는 분수를 빼주려고 했으니까 왼쪽에 있는 분자와 오른쪽에 있는 분모를 곱해주고 그 곱에서 오른쪽에 있는 분자와 왼쪽에 있는 분모의 곱을 빼준다는 거죠. 자, 우리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 주판에서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자, 조금 전 문제 5와 3분의 2 빼기 1과 6분의 1. 자연수끼리 먼저 빼볼게요. 5에서 1을 빼면 4. 5에서 1을 빼니까 4. 그리고 분모끼리의 곱은요. 3, 6에 18. 여기까지는 덧셈과 똑같이 진행하면 되는데 자, 조금 전 덧셈에서는 양쪽 분모와 분자의 곱을 그냥 더하면 되니까 순서가 상관이 없었는데 자, 지금은 분수의 대표를 생각해 보세요. 분수의 대표는 분자.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분수의 분자 2와 오른쪽에 있는 분수에 있는 분모 6을 곱해서 여기에서부터 왼쪽에 있는 분모와 오른쪽에 있는 분자 3 곱하기 2를 빼주는 거죠. 자, 이렇게 빼고 나니까 지금 답이 먼저 만들어졌는데
4와 18분의 9. 숫자가 아주 크죠? 이럴 때는 18과 9의 약수를 생각해서 이 두 개의 숫자는 9라는 숫자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18을 9로 나누면 2가 되고 9를 9로 나누면 1이 되니까 이 문제의 답은 4와 2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 연습 문제도 풀어봤지만 그 전에 주판에서 우리가 분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알아봤었죠. 분수란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분수는 크기를 어떻게 비교하는지, 자연수에서의 분수만큼도 알아봤었고, 특히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서는 정말 좀 어려운 느낌도 들었지만 그래도 각각의 자리점에 자연수, 분모, 분자를 놓고 계산하고 또 분수를 주판으로 계산할 때 분모가 다를 때는 분모의 자리점에 두 분모의 곱을 놓고요. 더할 때는 두 분수의 분자와 분모의 곱을 더해서 분자의 자리점에서 계산을 하고 뺄 때는 첫째 분수의 분자와 둘째 분수의 분모의 곱에서 둘째 분수의 분자와 첫째 분수의 분모의 곱만큼 빼면서 계산을 하면 답이 나왔어요. 특히 분모와 분자를 약분할 수 있을 때는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계산해주고 분자가 분모보다 크게 나오면 자연수의 1을 더해주고 분모만큼 분자에서 빼주는 방법으로 계산을 했었죠.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나눗셈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번에는 숫자가 더 커지니까 우리 친구들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 친구들 모두 웃는 모습으로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모두 안녕.